외로움 끝에 나를 만나는 시간. 사람이 그리운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아직 필요한 사람이고 싶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집 안이 조용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더 외로워집니다. 오늘도 혹시 이런 마음이셨습니까? 자녀에게 전화를 하고 싶었지만 바쁠까봐, 귀찮아할까봐 손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으셨습니까? 휴대전화 화면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셨습니까? 연락이 올까 하고 혹시 내가 놓친 메시지가 있나 하고 혼자 밥을 차려 앉을 때 그 적막함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셨습니까?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 밥상 맞은편 자리가 텅 빈 채로 놓여 있을 때 그 빈자리가 눈에 밟혀 숟가락을 들기 어려우셨습니까? 친구들과의 만남이 하나둘 줄어들고 하루가 이상하게 길게만 느껴지는 날이 있으셨습니까? 주말이나 명절이 오히려 더 쓸쓸하게 느껴지셨습니까? 다들 가족과 함께 있을 시간에 나만 혼자인 것 같아서 밤이 되면 텔레비전을 켜두어야만 마음이 조금 놓이셨습니까? 소리라도 있어야, 집 안이 너무 고요하지 않아야 간신히 잠들 수 있으셨습니까? 아프거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선뜻 불러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두려움이 밀려오셨습니까? 그 마음을 압니다. 그 마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대가 오늘 느끼는 그 외로움은 나약한 마음 때문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온 사람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외로움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도 혼자 있는 시간을 마음이 쉬어가는 즐거움으로 바꾸는 방법을 조금씩 알게 되실 것입니다. 천천히 함께 가보겠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만남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직장이 있을 때는 매일 만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는 아이를 중심으로 이웃과 인연이 이어졌습니다. 배우자가 곁에 있을 때는 그 존재만으로도 집 안이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자리들이 하나씩 비워지기 시작합니다. 자녀는 자라서 독립했습니다. 직장은 퇴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은 각자의 삶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대 안에 이런 느낌이 생겨납니다. 나는 이제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인가? 이 느낌이 외로움의 진짜 핵심입니다.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잊힌 것 같은 느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던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 그것이 마음을 더 깊이 파고드는 외로움입니다. 한때 그대는 부모였습니다. 배우자였습니다. 직장에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에게 기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언제나 누군가가
그대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대가 없으면 안 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루 종일 아무도 먼저 연락해 오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그 침묵이 마치 그대가 잊혔다는 신호처럼 느껴질 때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여, 누군가의 연락 횟수는 그대의 가치가 아닙니다. 자녀가 바빠서 전화하지 못한 날이 있다고 해서 그대가 덜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함께하던 사람이 먼저 떠났다고 해서 그대의 삶이 의미를 잃은 것도 아닙니다. 연락의 빈도가 사랑의 크기는 아닙니다. 그 진실을 마음속에 조용히 새겨두십시오.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혼자 있다는 것과 외롭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상황입니다. 외롭다는 것은 마음의 느낌입니다. 사람들로 가득한 자리에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수 없을 때, 아무도 자신을 진심으로 봐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군중 속에서도 깊이 외롭습니다. 반대로 조용한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어도 지금 이 순간 자신과 편안하게 있을 수 있다면 그 고요함은 쓸쓸함이 아니라 평온함이 됩니다. 사람이 곁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마음이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있다는 사실보다 혼자 있는 자신을 초라한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마음이 더 큰 고통을 만들기도 합니다. 고독은 아무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외로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피하려 합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휴대전화를 들여다봅니다. 누군가에게 자꾸 연락을 시도합니다. 무언가를 먹거나 바쁘게 움직이거나 잠을 청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외로운 마음을 피하고 싶은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외로움을 덮어만 두면 자극이 사라진 순간, 텔레비전을 끄고 나면,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나면 더 크고 깊은 적막함이 밀려옵니다. 외로움은 없애야 할 적이 아닙니다. 마음이 무언가를 필요로 한다는 신호입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라고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아, 내 마음이 지금 따뜻한 연결을 원하고 있구나. 마음이 누군가와 이어지고 싶다고 말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렇다면 고독한 즐거움이란 무엇일까요? 세상과 등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실망했다고 모든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차가운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독한 즐거움은 혼자 있는 시간에도 자신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찾아오지 않아도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창밖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조용히 듣습니다. 천천히 걷습니다. 책 한 페이지를 읽습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고독한 즐거움은 혼자가 되는 기술이 아니라 혼자인 자신을 따뜻하게 대하는 기술입니다. 누군가가 즐겁게 해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오늘의 작은 즐거움을 스스로 발견하는 마음입니다. 외로움은 나는 혼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독은 나는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조금씩 느껴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자녀가 자주 전화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대가 가치 없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친구가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대의 인생이 쓸모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자주 필요로 되는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대는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걱정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힘든 시절을 버티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냈습니다. 수많은 슬픔과 기쁨 속에서도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 삶 자체가 이미 귀합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만 사는 삶에서 조금 벗어나도 됩니다. 자신을 위해 밥을 정성껏 차려도 됩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아도 됩니다. 오래전에 좋아했던 것들을 다시 찾아도 됩니다. 그대는 누군가의 부모이기 전에 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배우자이기 전에 하나의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오늘도 숨 쉬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이미 이날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따뜻하게 채울 수 있을까요? 거창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커튼을 열어보십시오. 햇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하루가 시작된다는 것을 그 빛 속에서 느껴보십시오.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 하루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혼자 먹는 밥도 대충 먹지 마십시오. 작은 그릇에 정성껏 담아 보십시오. 반찬 하나를 예쁘게 놓아 보십시오. 이것은 자신을 위한 의식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작은 표현입니다. 혼자 먹는다고 대충 먹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혼자이기 때문에 더 정성을 들여도 된다고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향을 맡고 온기를 두 손으로 느끼고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십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만큼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차 한 잔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밖을 걸어보십시오. 어떤 날은 바람이 차갑고 어떤 날은 햇살이 따뜻합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그늘이 생기고 가을에는 나무잎이 물들고 겨울에는 하늘이 맑아집니다. 계절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눈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열립니다. 오래전에 좋아했던 것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예전에 좋아했던 노래가 있으십니까? 한때 즐기던 취미가 있으셨습니까? 그림 그리기, 글쓰기, 화초 가꾸기, 뜨개질, 요리. 다시 시작해도 됩니다. 너무 잘해야 한다는 부담은 내려놓으십시오. 즐거우면 됩니다. 마음이 향하면 됩니다. 하루에 한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오래된 친구에게 짧은 문자 하나를 보내거나 이웃에게 가볍게 안부를 물어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관계는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안부가 인연을 이어갑니다. 감사한 일을 하나씩 적어 보십시오. 오늘 따뜻한 햇살이 있었다면, 맛있는 것을 먹었다면,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다면, 그것을 작은 공책에 한 줄씩 써보십시오. 감사는 마음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없는 것을 세는 대신 있는 것을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텔레비전과 휴대전화를 잠깐 내려놓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 고요함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그 고요함에 익숙해지면 소음 없이 있는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 시간이 처음에는 5분이어도 됩니다. 지역 문화센터나 복지관, 도서관, 프로그램을 살펴보십시오.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산책 모임이나 봉사활동도 좋습니다. 꼭 깊은 친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기대 없이 그냥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보다 더 외로운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십시오. 먼저 안부를 묻고 작은 것을 나누는 그 순간, 신기하게도 자신의 마음도 함께 따뜻해집니다. 나눔은 주는 사람도 채워줍니다. 이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래전 작은 절 근처 마을에 혼자 사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멀리 살았고 이웃들과도 예전처럼 자주 오가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매일 저녁 빈 마당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구나. 그 서운함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루하루가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절에서 내려온 스님이 노인의 집에 잠시 들렀습니다. 스님은 노인의 얼굴을 조용히 살피더니 작은 등불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오늘부터 매일 저녁 이 등불을 마당에 밝혀두십시오. 노인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데 등불은 왜 켜야 합니까? 스님은 그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켜보십시오. 노인은 반신반의하며 그날 저녁 마당에 등불을 켰습니다. 등불 하나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났습니다.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등불을 켜고 나니 마당이 조금 더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노인은 다음 날도 등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아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마당을 빗자루로 쓸었습니다. 오래된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습관처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그 저녁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켜는 그 시간 자체가 하루의 의식이 되었습니다. 차를 마시는 그 온기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당을 쓸며 바라보는 밤하늘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길을 잃은 나그네가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발견하고 찾아왔습니다. 저기 불빛이 있으니 사람이 살겠지라고 생각하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노인은 따뜻한 차와 먹을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나그네는 감사히 쉬어가며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 후에도 가끔 사람들이 등불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불빛이 예쁘다며 기웃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더 이상 누군가가 오기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오지 않는 날에도 등불을 켜고 차를 마시며 평온한 저녁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다시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요즘은 어떠십니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날도 이제는 괜찮습니다. 등불을 켜는 것이 제 마음을 켜는 것 같아서요.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등불은 사람을 부르기 위해 켜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의 마음이 어둠 속에 홀로 머물지 않게 하기 위해 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의 삶 속에도 등불이 있습니다. 작은 등불 하나를 켜보십시오. 아침에 커튼을 여는 것이 등불입니다. 혼자 먹는 밥을 정성껏 차리는 것이 등불입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등불입니다. 좋아했던 노래를 다시 꺼내 듣는 것이 등불입니다. 그 등불들이 모이면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등불이 다른 사람을 찾아오게 합니다. 그대가 먼저 건네는 안부가 오랫동안 멀어졌던 인연을 다시 이어줄 수도 있습니다. 고독을 즐긴다는 것이 사람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신 안에서 먼저 작은 평온을 찾을 수 있어야 관계도 더 편안해집니다. 외로움이 깊을 때는 먼저 연락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자녀에게 전화할 때 서운함을 먼저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원망을 담지 않아도 됩니다.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 그 한마디면 됩니다. 솔직하고 따뜻한 그 말이 자녀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먼저 안부를 보내는 것, 그것은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인연을 돌보는 일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마음이 남아있다는 표현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한꺼번에 가까워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는 분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인연은 시작됩니다. 관계는 많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보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두 사람을 천천히 만드는 것이 더 오래가고 더 깊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께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하던 사람이 사라진 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식탁의 빈자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익숙했던 그 사람의 물건들이 아직 제자리에 있습니다. 오래된 습관들이 혼자 남아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잠들기 전에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 그리움이 오래 간다고 해서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깊이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잊으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잊을 필요가 없습니다. 함께했던 따뜻한 기억은 품고 가십시오. 그러면서도 오늘의 삶을 조금씩 살아가도 됩니다. 웃어도 됩니다. 즐거운 것이 있으면 즐거워해도 됩니다. 새로운 것을 해보아도 됩니다. 그것이 떠난 사람을 배신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대가 잘 살아가는 것을 먼저 떠난 그 사람도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대가 다시 웃는 모습을 떠난 이도 기뻐할 것입니다. 그대의 삶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함께했던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대 자신과 친구가 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대가 평생 가장 오래 함께 살아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대 자신입니다. 어떤 사람도 언제나 곁에 있어줄 수는 없습니다. 자녀도, 친구도, 누구도. 하지만 그대 자신은 태어나서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 그대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가장 냉정합니다. 혼잣말을 할 때 자신을 비난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 나이에 뭘? 아무도 없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좋은 친구에게 말하듯이 자신에게도 따뜻하게 말해 보십시오. 천천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잘 버텨주어 고맙다. 혼자라고 해서 버려진 것은 아니다. 나는 지금 나와 함께 있다. 오늘은 내가 나를 따뜻하게 돌보겠다. 누구의 연락이 없어도 나의 하루는 소중하다. 나는 작은 즐거움을 누릴 자격이 있다. 외로움이 찾아와도 나는 나를 버리지 않겠다. 이 말들을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한 번, 두 번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그 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하루를 버티게 하는 작은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로움이 깊어져서 밥 먹는 것도 잊혀지고 밤에 잠을 이루기 어렵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들이 길게 이어진다면, 그리고 삶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면 혼자 참지 마십시오. 가족에게 말씀하십시오. 믿을 수 있는 분께 이야기하십시오. 가까운 복지관이나 상담 기관에 연락하십시오.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약한 행동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고통을 혼자 숨기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괴로움을 바르게 바라보고 필요한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도 용기 있는 삶의 태도라고 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혼자 있다는 이유로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연락이 없다고 해서 그대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의 하루는 여전히 소중합니다. 그대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며 자신에게도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와도 그대는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는 혼자 있는 시간을 자신을 돌보는 시간으로 바꾸어도 됩니다. 누군가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대가 먼저 그대의 마음을 찾아가 주십시오. 그대의 남은 삶에도 새로운 기쁨과 인연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봄이 겨울 다음에 반드시 오듯 마음에도 따뜻한 계절이 다시 옵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십시오. 가슴이나 배 위에 손을 가만히 올려놓습니다. 그 손의 온기를 느껴보십시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코로 부드럽게, 천천히, 그리고 길게 내쉽니다. 입으로 조용하게, 길게. 다시 한번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내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숨 쉬고 있는 나 자신을 느껴봅니다. 이 호흡이 있는 한 그대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외로움을 밀어내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바라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봅니다. 외로웠구나. 누군가가 많이 그리웠구나. 그 마음을 이제 내가 따뜻하게 안아주겠다. 나는 혼자라고 해서 버려진 사람이 아니다. 나는 지금 나와 함께 있다. 오늘의 작은 햇살을 바라보겠다. 오늘의 따뜻한 밥을 느끼겠다. 오늘의 나를 정성껏 돌보겠다. 외로움을 나를 아프게 하는 어둠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고요한 시간으로 바꾸겠다. 천천히 숨을 한 번 더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내쉬면서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는 자신을 느껴봅니다. 눈을 천천히 뜨셔도 됩니다. 외로움은 아무도 곁에 없는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 자신마저 내 곁을 떠난 시간일 수 있습니다. 내가 다시 내 마음의 곁으로 돌아오면 외로움은 조금씩 고요한 즐거움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고독한 즐거움이란 혼자여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인 순간에도 자신을 소중히 대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오늘 밤만큼은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그대 자신에게 따뜻한 안부를 건네보십시오. 오늘도 잘 살아주어 고맙다. 그 말을 자신에게 들려주십시오. 조용히 진심을 담아. 그대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대에게는 언제나 그대 자신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혼자 있는 시간을 따뜻하게 돌보고 싶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십시오. 나는 나와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늘 그대가 자신에게 건네는 첫 번째 약속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외로운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말씀도 함께 해주십시오.